제가 자, 제보 받은 예. 내용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초요. 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사람의 사주를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20초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 더 궁금하게 만드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요구한 사람은 저는 김건희였을 것이다. 확신을 하는데요. 대통령실에 근무가 예정돼 예. 있는 사람의 예. 사주를 풀었다, 풀이를 예, 했다. 사주를 보고 예. 이 사람이 윤석열에게 해가 될 사람이 아닌지 예. 판단을 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썼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예.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예.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여사와 가깝다는 도사 중에 한 사람, 건진법사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검찰이 코인 수사를 하다가 2018년의 혐의점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법사의 휴대폰, 일명 법사폰 2대를 확보했다는데요. 이 법사폰도 황금폰처럼 판도라의 상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하, 참.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예?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건진법사, 이름은 스님 같지만 쉽게 말해서 사입입니다. 2018년 소 가죽을 벗겨서 굿판에 제물로 전시를 했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한홍 의원의 이름이 걸려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를 껍질 벗겨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걸 봤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건진법사는 스스로 국사가 될 사람이라 말하고 다녔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법사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건진법사 체포가 심상치 않다인데 체포를 넘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구속영장 청구는 오늘 저희 방송 시작과 함께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막 들어온 아주 따끈한 뉴스입니다. 체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했어요. 체포 시한이 아직 충분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했고 조만간 이제 신병 확보를 더 확실히 하겠죠. 자, 그러면 건진법사가 누구냐는 것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전에 검찰이 지금 압수한 핸드폰이 최소 2개라는 건데 이 2대의 휴대전화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의 황금폰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 변호인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들었던 그 녹취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 그랬다. 근데 당이 시끄럽대라고 했던 그 녹취를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내가 윤상현한테 뭔가 지시를 해서 그걸 하라고 했다라고 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 아마 저는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뭔가 그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통화 녹취가 더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건진법사의 핸드폰, 일명 그 법사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사람도 이 대통령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그 이전에는 2018년 지방선거부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친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기, 공천 사기나 이런 이권 개입 사기를 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증거가들이 필요합니다. 명태균 씨가 뭔가 그 계속해서 뭔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해준 사람이다,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입증한 것처럼 건진법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라든지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주장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핸드폰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단순히 김건희 여사와 통화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이 건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사폰을 들여다보게 되고 포렌식을 하게 된다면 아마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매기했던 나는 그냥 스님이라고 해서 만나봤을 뿐이다라는 말도 아마 건진법사폰이 포렌식되고 이렇게 그 조사를 하게 되면 거짓말임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법사폰은 건진법사에 압수된 최소 2개의 휴대전화를 얘기하고요. 황금폰이라고 언론에서 이름 붙인 건
명태균 씨가 오랫동안 썼던 휴대전화 3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저도 이제 사건 취재할 때 보면 정권 말기에는 수첩이나 메모 이런 게 나오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폰이 이렇게 뉴스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런데 건진법사는 대통령실에서 특별 관리하는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취임 초부터 네. 계속 모니터링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의 핸드폰에 들어있는 내용은 좀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는 아무래도 드러난 게 최근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나 다양한 목소리가 특히 저희가 말해서 뭐 이권 개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내용이 들어있었겠지만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정권 초부터 아마 무수히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돼서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은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단지 건진법사라는 그 인지도나 유명세 때문에 뭐 저희 당 관련자들이 통화나 아니면 접촉을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이권 개입이나 그런 건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권 개입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왜 이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2018년 사건이고 꽤 오래전부터 의혹들이 제기된 사건인데 왜 지금 와서 하는 것이냐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긴 위원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도 이 검찰의 아무래도 이 탄핵 계엄 국면으로 가면서 검찰이 대통령을 손절하고 뭐 정권에 새롭게 뭐 줄을 선다라는 의미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사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를 지금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 수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범죄가 아니라 가상자산 수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의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이른바 연사마 코인이라고 하는 스캠 코인이라고 하는 그 300억대 사기 혐의를 수사를 하면서 파생된 혐의가 이제 건진법사의 이 혐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검찰이 하는 말이 하는 주장이 추가적으로 그 모 후보로부터 받은 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할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수사할 명의가 있다,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뭔가 정권에 연관되어 있는 수사라기보다는 정말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는 이 법사폰에서 나올 것이 사실 대통령의 육성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육성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 관계자가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일 것이 뻔한 것이 2015년에 코바나 이 고문의 건진법사의 딸이 코바나 콘텐츠에 취직된 것이 수사상으로 보도상으로 드러나기도 했었었고 예. 건진법사의 스승이라고 하는 모 스님도 이 코바나 콘텐츠가 개최했던 전시회에 초대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2015년, 16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당 관계자로부터 뭐 소개를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종합적으로 조사되거나 수사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건진법사가 구속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천공입니다. 오늘 느닷없이 천공이 뭐라고 그랬냐면 3년이 앞으로 중요하다. 윤석열 끝난 거 아니다.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를 보면서 위험을 감지하고 있구나. 이거는 태극기 구구 세력에게 저는 끝까지 윤석열을 버리지 않을 테니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읽었습니다. 건진이라는 사람은 그 엽기적인 그 행각에서도 드러났었지만 이전에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대기업의 대통령 혹은 여사와의 인연을 팔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 주의하라. 주의보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건진이었거든요. 예. 도둑놈이 설치고 다니면 그 도둑을 잡아들여야지 왜 도둑이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문단속 잘하세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이 뒤늦게 밀린 숙제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은 이제 끝났다. 헌재 가서 살아오지 못한다. 파면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이 힘이 있을 때는 윤석열 김건희의 사설 로펌처럼 굴지 않았습니까? 예.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전부 다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만약에 검찰이 태도 전환을 하려면 최소한 그 무혐의 처리했던 자신들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 제발 좀 반성이라도 하고
이런 식의 태도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건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단 관계자한테 소개를 받아서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후보 시절에 해명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하하, 참.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어?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소개해 준 적은 있다고 하는데 뭐 무슨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네, 3년 전 대선 후보 시절에 황당한 얘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문재인 네트워크 본부를 아예 해체시켰다, 해산시켰다. 그래서 한마디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했었죠. 네, 그때 당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게 네트워크 본부의 고문이라고 건진법사가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네. 아예 해명을 좀 저희가 정확하게 했었습니다. 우선 건진법사에게 고문이라는 직함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 그때 당시 시점에도 무속에 대해서 저희 당을 민주당에서나 야당에서 저희 당을 공격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아예 없앴습니다. 저 네트워크 본부라는 곳이 사실 선거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라는 곳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 네트워크 본부의 본연의 역할인데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검증도 안 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직함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해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 대선 이전부터 인연을 이어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에 앞서 이수진 앵커가 잠깐 보여드렸죠. 국판에 대통령 부부 이름이 등장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저런 행사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름 등장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김보영 의원님 아세요? 제가 뭐 저런 데를 자주 다녔겠습니까? 하지만 한때 예. 전통예술 쪽을 담당했던 시절에 무대화된 굿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이 저렇게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뭔가를 기원하는 것인데 이름을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아주 흥하게 해달라는 거고 예. 하나는 살을 던지는 거죠. 아, 망하게 해달라. 예, 후자는 아닌 굿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저렇게 하면 당사자, 그러니까 이름이 저기 붙어 있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많이 아시네요. 예,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거액의 기도비를 건넵니다. 아, 예, 그렇군요. 혹시 반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때 당시에 뭐 딱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자발적으로요? 있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에도 저것 때문에 굉장히 뭐 무속 논란 때문에 공격을 저희가 많이 받았었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그때 당시에도 저 해명 자체를 분명히 직접적인 뭐 금전이 오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이게 2021년 에 논란이 된 사진이고 당시에 김의겸 의원실에서 확보해서 국회 출입 기자들부터 해서 이렇게 공표했던 의혹 제기용 사진이었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썼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내놨던 적이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구판이 2018년이잖아요. 예. 2021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선 후보로 뭐 좀 부각되던 시기라면 자발적인 구판이 열릴 수도 있죠.
근데 2018년이란 말입니다. 네. 전혀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죠. 시절이죠. 정치와는 전혀 관계 없던 시절에 저런 대규모의 구파는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걸 자발적으로 한다? 국민들께서는 아마도 누군가가 그 비용을 당연히 지불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2018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걸 자발적으로 한다? 저는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따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비현실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일들이 다시 한번 모자이크로 하나씩 맞춰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도 다룰 부분을 다뤄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